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시장 흐름들이 변화가 있을지 오늘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에서 분석합니다. 장영혁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만기일 얘기부터 좀 하면요. 어제 옵션 만기일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영향을 지수로만 보면 좀 받긴 했는데요. 예. 수급을 이제 좀 이후 시장 흐름들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 얘기하려면은 코스닥 얘기해야 되는 거고 어제 코스닥도 2% 넘게 올랐고 레버리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시장 얘기하면 코스닥 해야 되겠습니다만 쳐다본 이슈들은 사실 만기일 이슈를 우리가 이미 준비는 하고 봤잖아요.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봤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삼성전자가 3일째 바람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기일 다시 보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막판 동시효과 때 벌어진 일이라 이거를 캐치 못하신 분들도 종종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 보시면은요. 파란색 선은 기관 투자자고요. 빨간색 선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가 어제 차익 거래 시장에서 막판 동시효과 때 한 1,000억 원 정도 뱉은 거죠. 근데 이게 아유 깜짝이야 뭐 이럴 만한 이슈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 며칠 동안 아침 방송에서 계속 차트를 봤었던 것처럼 이거 매년 반복되는 이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비차익도 레벨을 좀 내렸죠. 여기는 금액이 좀 커요. 1,500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부분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고요. 도합하면 어제 기관 투자자가 막판 동시효과에서 던진 물건만 3,000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그냥 시장에 그대로 풀려버렸으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상세를 시켰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상한 걸 못 느끼셨을 텐데 내부에서는 수급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배당 니즈에 의해서 들어왔었던 물건들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나갈 물건들이에요. 그 나갈 물건이 나갔다라는 부분은 부담이 해소됐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갈 사이즈들을 점점점 줄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나갔고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일은 무난히 지났다라고 보는 평가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많이 풀렸어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코스닥은 미리 나갈 만큼 많이 나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코스닥 기관 수급 보시게 되면 2,000억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나갔던 부분들은 받아낸 거고 좀 덜 나갔었던 부분 금투에서 한 1조 남았는데요 라고 이제 우리가 차트에서 봤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어제 막판 큰 폭의 물건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시장 옵션 만기일 이 막판 동시효과를 다시 쳐다보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를 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어제 외국인의 총 매입은 600억 정도 잡혔고요. 기관들의 총 매도는 4,300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지로 돌아와서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던진 물건만 2,000억이에요.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에 나간 매도물만 7,000억이에요. 그럼 이 7,000억의 매도가 여기에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 수급. 녹았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여타 종목으로 확산시켰다. 매도가 확산됐다. 하락이 확산됐다. 이렇게 읽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어제 기관들의 매도세는 좀 덜 나갔었던 부분들의 매도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나갔던 부분들에서 되돌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우리가 최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탄성이 많이 둔화돼 있었으니까 요 며칠 이쪽으로 약한 시장이었다라고 읽는 건 맞는데 시장이 약세입니다라고 읽는 건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850이 넘어가는 그야말로 뉴 레코드를 갈아치우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 쳐다보고 뭐 시장이 둔화됐어요. 뭐 시장에 매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 읽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는 외국인들 매도 7천억을 소화하면서도 다른 종목들 쪽으로는 전혀 유출이 없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약세였던 거지 시장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다치나요? 그러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겠죠. 뭐 어닝이 뭐 쇼크였어요. 사실 쇼크 아니죠. 16년도 3분기 때 뭐 가만 기억해 보시면 그때 노트 7 이슈가 터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번 가이던스보다 밑졌고 그 이후 실적에서 한 번도 가이던스에서 이렇게 미쳤던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 15.1조 최대 실적을 이제 내고 있는 애들한테 얘네들이 어닝 쇼크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올해 어닝 증가율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직도 20% 정도 증익을 예상하고 있는 회사에 쇼크입니다라고 읽는 것도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읽는 그림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네, 뭔가요, 이거는? 이게 그 ESG 지수라고 그래서 뭐 environment, 뭐 social, 그리고 governance, 그러니까 뭐 환경, 사회, 뭐 지배 구조, 뭐 이런 이 지수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뭐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지배 구조에 문제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읽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SG, MSCI ESG 지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LG전자가 여기 편입됐다고 기사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편출이 됐대요. 대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매도가 나오는, 물론 여기 추종하고 있는 추종 자금들이 일부씩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MSCI ESG 지수에서 이 이슈로 인해서 유출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매도량이 한 10만 주 정도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던데 10만 주 이상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추종하고 있는 뭐 추종 자금들까지 좀 쫓아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약해지니까 나왔던 얘기지 이거 가지고 그쵸. 뭐 삼성전자 7천억 매도를 설명한다? 이건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럼요. 우려, 고민 이런 거겠죠. 그냥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까지 시원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빠지면 어쩌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 메모리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핸드셋 사업부도 있고 분산시킬 수 있기, 물론 반도체의 어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이퍼 밸류를 받으면서 어닝이 미스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서 이 약간의 어닝 논란이 존재하는 부분을 주가에 과도하게 녹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매도를 많이 두드려 맞은 건 맞지만 시장이 다쳤다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 하나 보시면 좀 외로운 싸움이기는 한데요. 제가 자동차 얘기를 지난해 좀 해요. 네, 지난해 말서부터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기대할 만하다. 이번 4분기 실적은 못 나오겠죠. 환율도 문제가 많았고 뭐 잘 나올 거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주가의 바닥은 이 어닝 저점 이전에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뉴스에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미국의 국채 매입을 뭐 줄이거나 중단한다라는 얘기라든지, 일본이 초장기 국채 매입을 축소시킨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요런 뉴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지금 어제 그 ECB 의사록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이제 QE 단계적으로 좀 폐기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논의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로가 올라갔어요. 유로가 지금 1유로당
1.2달러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죠. 유로가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세로 가야죠. 어제 달러 약세로 빠졌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막 치고 올라가면 엔화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자동차. 도요타, 예. 뭐 이런 부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엔화는 약세로 흘러가는데 원화는 초강세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원엔이 얼마나 열심히 빠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엔화의 약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원화의 강세가 뭐 어제는 NDF 환율에서 6원대 또 빠졌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일부 흔들리겠습니다만 일단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뭐 엔화 일본과 이 수출 경쟁에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삼성전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자동차도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쳐다보는 눈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 나오기 전에 원엔 재정 환율 보니까요. 963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캡쳤던 거니까 어제 한 6시쯤 캡쳤던 거니까 이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 없어요. 어제 NDF가 그렇게 밀렸어도 큰 폭의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저는 아직 이탈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탄성 둔화가 시장의 탄성을 떨어뜨리긴 했어도 이걸 시장에서 뭐 뛰어내립시다라고 읽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채권 자금이든 뭐 주식 자금이든 어쨌든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그림이고 이 그림에서 제대로 된 이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어닝이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온 이 깨지지 않은 그림 하에서 뛰어내립시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만한 그 논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여전히 강세 마인드를 주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합니다. 예, 만기일 관련된 흐름에서 시장 방향성 여전히 갖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 됐고요. 코스닥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예. 예. 그만큼 이제 코스닥이 이제 뜨겁고, 어제 정책 기대감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계속 긍정적으로 열어놓을까요? 네, 저는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점 저점 몰라요. 네. 가는 거 제가 꺾어내릴 힘도 없는 거고 빠지고 있는 거를 제가 꺾어서 끌어올릴 능력도 없는 거고 그냥 그 부분을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을 때 이제 대응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걸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시장 너무 많이 왔습니다 꺾어내리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그냥 중요한 거 발표된 부분들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 이거 나올지 몰랐는데 이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제 가상화폐 시장 폐쇄. 그것도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정부하고 맞아요. 합의된 바 아니다라는. 코스닥하고 상관없는 그럼요. 거죠. 예. 어제 뭐 이 코스닥 활성화된 대체 발표된 거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요. 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다 좀 흘러나왔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게 연기금 투자 이거 강제할 수 없다. 권고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KRX 300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고 2월 발표가 확정치 발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굵직한 부분들만 살펴보면 이 정도 되고요. 스케일업 펀드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상단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단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뭐 한번 만져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만 하면은 잘 안 맥히니까 출자를 좀 세게 해주는 거죠. 3천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의 절반을 뭐 거래소니 예탁원이니 뭐 이런 쪽들에서 공동적으로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서 하나의 관심 요인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10% 줄게요라는 거는 하나의 당근책이 될 거고요. 그럼 기관들한테는 너네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 비중 이 정도 맞춰주면 너네 공모주 많이 배정해 줄게라는 것도 하나의 당근이 될 거고요. 차익거래 이것도 좀 해봐. 차익거래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연기금 너네한테 우리가 거래세도 면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KRX 300은 우리가 워낙 이제까지 많이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고
뭐 앞에서 볼 수 있는 뭐 중소형 지수, 코스닥을 합친 중소형 지수도 뭐 하나 내겠다. 한국대만 IT 지수도 해외 ETF로 상장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활성화 대책 쪽에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없었고 실망을 또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1월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시장에서 실망을 얘기하기, 수급으로 실망을 얘기하는 수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게 없었으면 그럼요. 실망매가 나올 수 있는데 시장 강했다는 그렇지 않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미리 좀 떨궈낸 부분들도 예. 사실 많았었고요. 그래서 실망을 안길 만한 발표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뭐 10종목 중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요거 하나 코스닥 노출인 건데 하나인데 똑똑하잖아요. 이게 제일 똑똑한 네.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강세 마인드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시소효과라는 표현이 맞을 네.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은 너무 붐업 분위기로 좀 만들어졌고, 거래소는 뭐 삼성전자의 탄선동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들은 다 이렇게 그럼 가는 건 더 가고 빠지는 건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펀더멘탈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같이 올라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이 약세로 움직이는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의 반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고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장혁 팀장님과 함께하는 마켓 시그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평상시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7시 30분쯤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예. 또 경청하시는 분들 시간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